농부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돼. 약혼자에게 배신당한 25살 남자. 절망 속에서 공원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100만 원짜리 반지를 주었다. 4년 후 사업 위기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야경이 반짝이는 고층 레스토랑. 내 앞 테이블에는 작은 검은색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레이카,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25살의 김태양이다. 맞은편에 앉은 레이카는 눈빛 가득한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내가 케이스를 열자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했다. 레이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레이카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이 반지의 맹세한 영혼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늘 가던 카페에서 레이카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레이카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태양씨, 레이카가 입을 여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잘못 들었나 싶었다. 무슨 말이에요? 레이카는 시선을 떨구었다. 왼손 약지에는 어제 끼워줬던 반지가 없었다. 태양씨 본가 농가라면서요. 아, 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레이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그 이상의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격이 안 맞대요. 농부의 며느리는 창피하다고. 가슴에 말뚝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 그래. 그래서 레이카는 어떻게 생각해? 이윽고 레이카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눈앞에 레이카가 딴 사람처럼 보였다. 태양 씨는 상냥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농사라는 게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흙만 만지고 수입도 불안정하고. 레이카는 반지가 들어있던 케이스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로서는 레이카를 붙잡을 수 없었다. 아니, 붙잡을 자격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농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 본가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다. 어서 와, 어땠어? 레이카가 좋아했어?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도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결혼이라니 감회가 새롭네. 식탁에는 팥밥과 도미찜이 놓여 있었다. 부모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가슴이 저며왔다. 빨리 인사드리러 가야겠네. 부끄럽지 않게 예쁘게 단장해야지. 엄마, 사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농부라서 격이 안 맞아서 약혼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식탁은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젓가락이 딸깍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다. 미안하다, 태양아. 뭘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태양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아니에요. 나는 일어섰다. 엄마,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버지도 분한 듯 입술을 깨물고 계셨다. 마디 굵은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계셨다. 이 손이다. 이 손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나를 대학교까지 보내주셨다. 태양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다.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일을 했더라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일이었더라면 그만하세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왜 사과하세요? 아빠도 엄마도 아무 잘못 없잖아요. 주먹을 떨며 소리쳤다.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해서 맛있는 채소 만들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부모님을 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얼굴, 입술을 깨물고 있는 아버지의 옆모습.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워주셨는지. 그런데 그 여자는 한순간에 그것을 짓밟았다. 나쁜 건 목소리가 떨렸다. 두 분이 삶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깔본 그 여자와 그 부모예요. 분노,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님을 모욕당한 슬픔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젠장. 나는 반지 케이스를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안에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뭐야 이거,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100만 원. 그런 가치가 있나? 강에 던져버릴까? 전당포에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였다. 저기요, 아저씨. 갑자기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한 여고생이 서 있었다. 남색 세일러복은 여러 번 빨았는지 색이 발에 있었다. 치마 밑단은 해져 있었고 가방도 상당히 낡은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눈동자였다. 마치 인생의 거친 파도를 계속 헤쳐나온 어른 같은 눈동자였다. 아저씨 아니거든. 반사적으로 대꾸했다. 아직 25이야. 물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데 엄청 아저씨 같은 얼굴인데? 건방진 말투. 평소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왠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편안할 정도였다. 그녀는 내 옆에 멋대로 앉았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리고 내 손을 빤히 쳐다보았다. 뭐예요 그거? 비싸 보이는 반지. 혹시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전곡을 찔리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하하, 딱 걸렸네. 그녀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메마른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반지 어떻게 할 건데요? 버릴 거예요? 팔 거예요? 아무래도 좋아요. 그녀의 눈이 순간 빛났다. 필요 없으면 나 줘요. 너무나도 엉뚱한 제안에 나는 어이없는 소리를 냈다. 네오 제정신이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100만 원이라. 그녀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네. 내 인생보다 비싸다. 그 한마디에 가슴을 찔렸다. 근데 지금 아저씨한테는 그냥 쓰레기잖아요. 그 말대로였다. 분하지만 그 말대로였다. 그럼 나한테 줘도 되잖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그녀. 하지만 그 목소리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절실한 것을 느꼈다. 필사적임이라고 할까? 네오야말로 이 시간에 뭐해? 집은? 부모님은? 이야기를 돌리려는 듯 물었다. 내 질문에 그녀의 표정이 한순간 흐려졌다. 그런 거 없어. 가출했어. 뭐 그런 셈이죠.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을 했다. 사실 오늘 고등학교 자퇴했어요. 학비 더 이상 못 내니까. 아빠 작년부터 일 안 해.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담담했다.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내 알바비도 전부 가져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일했는데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학교랑 알바 병행하는 건 무리였어. 오늘 결국 제적당했어. 엄마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초등학생 때 나갔어. 즉답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인생을. 어제도 전기 끊겨서 이젠 정말 싫어졌어. 그래서 안 돌아갈 거야. 그녀는 일어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근데 너 아직 16, 17살이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글쎄.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대충 살 거야. 16, 17살. 아직 어린아이라고 해도 좋을 나이. 그런데도 인생을 포기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고민 따위는 그녀가 짊어진 현실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했다. 너무나도 티끌만도 못했다. 아저씨,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돌아본 그 얼굴은 진지함 그 자체였다. 아까 부모님 무시당했다고 소리쳤잖아요. 뭐, 들었어? 그래서 집 뛰쳐나와서 이런 데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곳을 가차없이 찔러왔다. 부모님 소중하죠. 무시당해서 분하죠. 아, 그럼 왜 여기 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꿰뚫었다. 그 눈에는 내게는 없는 강인함이 있었다. 보란듯이 성공하면 되잖아요. 무시했던 놈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 그렇게 쉽지 않아. 그녀는 즉시 부정했다. 엄청 힘들어. 근데 당신은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를 가리켰다.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고,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으며 세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자신을 가리켰다. 근데도 살 거야. 기어서라도 살 거야. 나는 압도당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나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소녀. 그런데도 나보다 훨씬 강했다. 훨씬 더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런 아이에게 삶의 방식을 배우다니 한심했다. 이름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유이, 짧게 대답했다. 유이라,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반지 케이스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네? 이번에는 그녀가 놀랄 차례였다. 눈을 크게 뜨고 나와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줄게, 이거. 아니, 잠깐만요. 당황하는 그녀. 농담으로 말한 것 뿐인데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케이스를 쥐어주었다. 내 말대로야. 나는 최악의 남자였어.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걸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탰어. 그녀는 멍하니 나와 반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 근데 이렇게 비싼 걸... 그리고 나는 지갑을 꺼냈다. 이것도 가져가. 10만 원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참, 뭐 하시는 거예요? 당분간 생활비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네오는 강해. 나보다 훨씬 강해. 나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남기고 공원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또다시 한심한 나로 돌아갈 것 같아서. 등 뒤에서 유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였다. 다양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힘들었대. 그 사람 태양이 무시당해서 분했대. 그래서 오늘도 무리해서 아버지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밭에서 작업하고 계셨다고 한다. 평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우리가 농부라고 아들을 무시하다니 계속 중얼거렸다고 한다.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저며 왔다. 내 탓이야. 아니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의사에게서 엄격한 말이 전해졌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입니다. 농사일은 꿈도 꾸지 마세요. 병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얼굴은 몹시 지쳐 있었다. 거친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손이다. 이 손으로 필사적으로 농지를 지켜왔다. 아침부터 밤까지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잠든 아버지를 향해 맹세했다. 나 이 농가 이을게요. 아빠랑 엄마가 지켜온 것을 내가 한국 최고로 만들게요. 그때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다이 양가. 쉰 목소리로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농사는 만만치 않아. 네 친구들은 양복 입고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일할 때 너는 흙투성이가 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네, 즉답했다. 저는 아빠랑 엄마의 일이 자랑스러워요. 이 일 다시는 누구에게도 부끄럽다고 말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런 바보 같은 아들. 하지만 그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다. 태양아,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 저 할게요. 농사일이 부끄럽다는 말 다시는 누구에게도 듣지 않을 거예요. 4년 후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이 4년간 필사적이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다음 날부터 나는 농업 공부를 시작했다. 이웃 농부 아저씨들에게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구했다. 처음에는 초보자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매일 찾아갔다. 이윽고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흙 보는 법, 비료 배합, 병충해 대처법,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다. 수면 시간은 4시간.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태양아, 또 밤새웠니? 회복된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오늘 새로운 비료 배합을 시험해 볼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무리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대신 내가 모든 것을 한다. 4년 만에 겨우 어엿한 농부가 되었다.
채소 품질도 안정되었다. 특히 토마토는 당도가 높아 마치 과일 같은 맛이었다. 근데 이번 달도 적장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직거래 판매만으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었다. 하루 매출은 잘해야 2만 원.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기련. 거기서 경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이대로는 한국 최고는커녕 농사를 계속하는 것조차 어렵다. 대규모 거래처를 찾아야 한다. 양복으로 갈아입고 영업용 자료를 준비했다. 샘플 채소도 상자에 담았다.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 죄송합니다만 개인 농가와는 이날도 식품회사 접수처에서 거절당했다. 벌써 몇 번째 회사일까? 가져온 샘플 채소를 보여줘도 담당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실적이 없으면 좀 어렵네요. 맛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형 농협과만 어디든 같은 대답이었다. 품질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개인 농가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였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빚도 늘어날 뿐이었다. 문득 공원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날 유이를 만났던 곳. 그 아이는 지금쯤 어떻게 지낼까? 반지를 팔아서 무사히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을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길 바란다. 중얼거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아동복지시설에 영업을 갔다. 그러나 실적 없는 농원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거절당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가려던 때였다. 원장님, 한 번쯤 시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뒤돌아보니 그곳에 서 있던 것은 흰색 앞치마를 두른 아름다운 여성 직원이었다. 밤색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고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잊을 리가 없다. 김 선생님, 원장님이 난처한 얼굴을 한다.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김이라고 불린 여성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규칙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는 없어요. 저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원장님은 결국 꺾였고 급히 시식회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실에 채소들이 놓였다. 모두 갓 수확한 것들로 싱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직원들이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달아요. 과일 같아요. 이 당근도 냄새가 전혀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눈물을 글썽겼다.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거라면 기뻐하며 먹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시식했던 원장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확실히 이건 훌륭하네요. 시금치를 입에 넣고 고개를 젓는다. 쓴맛이 전혀 없다. 오히려 단맛까지 느껴진다. 그리고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태양 씨였죠. 어떻게 이런 채소를 흙 만들 때부터 신경 썼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화학 비료는 최소한으로 유기 비료를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담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기라. 원장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알겠습니다. 시험적으로 3개월 계약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네.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계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됐다. 드디어 인정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는 내게 김 선생님이 상냥하게 웃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맛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악수를 나누는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마치 여신 같았다. 아니, 어쩌면 정말 나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일지도 모른다. 그 후 김 선생님의 도움은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태양 씨, 다음에 백설 어린이집 소개해드릴게요. 네?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그곳 원장 선생님이 식생활 교육에 굉장히 힘쓰고 계세요. 다음 주 이곳에서도 시식회가 열렸고
또다시 극찬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계약이 결정되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인맥이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김 선생님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냥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 선생님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린이집 다음에도 초등학교 급식센터, 지역 아동식당을 연이어 소개해 주었다. 김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라면 틀림없어. 어디를 가든 그렇게 말했다. 대체 김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시설에 채소를 운반하고 있을 때 우연히 김 선생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여름해 진력,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시간. 오늘도 더웠네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김 선생님이 말했다. 괜찮으세요? 무거운 짐은 제가 옮길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렇게 말하며 웃는 김 선생님. 석양을 받은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고 보니 어제 5살 남자아이가 토마토 더 달라고 했어요. 기쁜들은 이야기하는 김 선생님.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의 그녀는 정말 빛나 보였다. 토마토 달아, 더 줘. 김 선생님이 아이 흉내를 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태양씨 덕분이에요. 김 선생님이 나를 보았다. 석양에 비친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 응시당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 돼. 나는 김 선생님에게 끌리고 있다. 김 선생님,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보답도 할 겸 식사라도. 말을 꺼내려던 순간 김 선생님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목걸이에 걸린 반지. 그것도 꽤나 화려해 보이는 다이아몬드. 심장이 욱신거렸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남편이 있겠지. 아니. 죄송합니다. 황급히 말을 거두었다. 바쁘시죠?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해서. 태양씨, 김 선생님이 의아한 듯 나를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만. 짐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태양씨. 등 뒤에서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분명 한심한 얼굴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후로도 농어는 순조롭게 성장해 나갔다. 김 선생님의 노력과 우리 채소의 품질, 그 시너지 효과로 계약처는 꾸준히 늘어났다. 태양아, 대단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기쁜 듯 말했다. 이번 달 매출 작년의 3배래.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 내가 만드는 채소가 맛있으니까 그렇지.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듯 나를 보았다. 그때 농사를 계속하겠다고 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도 옆에서 미소 짓고 계셨다. 이웃 사람들도 태양이 칭찬하더라. 저렇게 젊은데 훌륭하다고. 아직 멀었어요. 쑥스러워서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네오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부모님께 인정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이 4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직원에게서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일 대형 슈퍼마켓 납품건, 도내 30개 지점 동시 납품. 이것이 성공하면 농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운송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사고에 휘말렸답니다. 피가 식는 듯했다. 운전기사분은 경상이지만 트럭이 전복돼서 짐은 전멸입니까? 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일 아침 첫 납품. 그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납품할 채소 재고는 겨우 충분하다. 하지만 대체 트럭을 찾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어디도. 알았어. 나도 찾아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아는 운송회사. 닥치는 대로 전화했다. 직원들 총출동해서 필사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다. 죄송합니다. 성수기라 전 차량이 다 나가서요. 밤이 깊어갔다. 시간 제한이 다가왔다. 만약 납품하지 못하면 위약금은 억 단위. 농어는 파산한다.
모든 것이 끝난다. 한밤중 2시,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전화할 곳도 바닥났다. 젠장, 책상을 내리쳤다. 순조로웠는데, 겨우 궤도에 올랐는데, 분했다. 분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농원을 뛰쳐나와 있었다.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다. 그 공원. 모든 것이 시작된 곳. 한밤중의 공원은 4년 전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낡은 놀이기구, 녹슨 가로등, 그리고 그 벤치. 나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건조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건가? 4년 전에는 약혼 파기로, 이번에는 사업 실패로. 둘 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보란듯이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도 저버리게 된다. 직원들의 생활도 지킬 수 없다. 한심했다. 얼굴을 2손으로 감쌌다. 그때 그 소녀는 지금쯤 어떻게 지낼까? 분명 나보다 훨씬 강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기어서라도 살 거야. 그녀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다. 그에 비하면 아저씨는 또 여기 있었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김 선생님이 서 있었다. 평소 모습이 아닌 편안한 사복. 하지만 그것마저 잘 어울렸다. 김 선생님, 놀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직원분께 연락을 받아서요.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은은하게 샴푸 향기가 났다. 들었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상냥하게 울렸다. 큰일이 났네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이야. 4년간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그 끝이라뇨? 김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픽 웃었다. 태양 씨답지 않네요. 태양 씨는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강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해. 그렇지 않아요. 김 선생님이 나를 보았다. 그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때 4년 전 여기서 만났을 때도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서운 말을 하는 거야. 4년 전 여기서 설마. 하지만 그때 태양 씨는 김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좌절하고 있던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 화냈었죠. 아직 25살이라고 김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네요, 설마. 목소리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때 이제야 알아챘네요. 김 선생님이 일어서서 내 앞에서 빙글 돌았다. 마치 4년 전 그 밤처럼. 늦었어요, 아저씨. 그 미소, 그 말투. 틀림없다. 4년 전 그 소녀다. 유이. 네. 그녀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이. 그게 지금 제 이름이에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김 선생님이 그때 그 여고생이라니. 확실히 이름은 같은 유이. 하지만 너무나 변해서. 아니, 자세히 보면 옛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 강한 눈동자, 굳은 의지.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해서 눈치채지 못했다.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요. 유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게다가 그때 비참했던 저를 아는 게 창피했어요. 유이는 내 옆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 씨를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금부터 제가 태양 씨를 도울게요. 4년 전 태양 씨가 저를 구해줬던 것처럼 유이는 연이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유이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한밤중인데도 모두 전화를 받았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요. 유이가 사정을 설명하자 상대방은 즉답했다. 유이 씨라면 물론 협력해야죠. 트럭 바로 준비할게요. 다음 전화. 물론이죠. 괜찮아요. 내일 아침 일찍 저희 트럭 쓰세요. 또 다음 전화. 유이 씨, 트럭 맡겨둬.
한밤중에도 움직일게 30분 만에 5개 회사에서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모든 회사가 두말 없이 승낙해 주었다. 어떻게든 됐어요. 유이가 환한 미소로 뒤돌아보았다. 교진 말이지 믿을 수 없었다. 내가 필사적으로 부탁해도 거절당했는데 이 4년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는 전력을 다해 도왔어요. 그 보답이 지금 돌아온 것뿐이에요. 유이의 눈동자에 눈물이 빛났다. 전부 태양씨 덕분이에요. 태양씨가 저에게 살라고 말해줬으니까.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다. 아침 6시 농원에 5대의 트럭이 집결했다. 운전기사들은 모두 웃는 얼굴이었다. 유이 씨 부탁이라면 식은 죽 먹기죠. 모두 협력해서 짐을 싣고 시간 맞춰 출발했다. 납품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날 밤 나와 유이는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있었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달빛 아래 유이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년 전 그 밤부터의 그녀의 이야기를. 그날 태양씨가 준 반지와 10만 원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다. 야간 고등학교로 전학 가서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 수면 3시간,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나날. 하지만 유이는 나를 보았다. 태양씨의 말이 있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말, 행복하게 살아. 유이는 나를 보았다. 그 말이 계속 마음의 버팀목이었어요. 좌절할 때마다 떠올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말이 그 정도로 고등학교 졸업 후 장학금으로 전문학교에 진학했어요. 복지를 배우고 싶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취직하고 2년째 되던 해 태양씨가 채소를 팔러 왔어요. 처음엔 아저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야, 농담이에요. 유이는 쿡 웃었다. 하지만 금방 알아챘어요. 그때와 똑같이 상냥한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 말을 걸지 않았어? 말 걸려고 했어요. 기뻤으니까요. 근데 태양씨가 원장님께 필사적으로 채소를 설명하는 걸 보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프로농부로서 진지하게 승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인연으로 끼어드는 건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식을 제안한 거였구나. 네. 근데 정말 맛있었으니까요. 유이는 미소 지었다. 인연을 떠나서 이건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도 말하지 않은 건 재밌잖아요. 유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언제쯤 눈치챌까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니까요. 그야 이렇게 미인이 됐는데 어머, 칭찬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게다가 보답도 하고 싶었고 유이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태양씨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이는 한 걸음 다가왔다. 함께 일하는 동안 깨달았어요. 옛 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태양씨가 좋다는 걸. 고백의 말에 심장이 튀어올랐다. 유이의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유이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대답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4년이나 기다렸어요. 다시 만날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이.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도 내가 좋아. 유이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정말요? 솔직하게 고백했다. 유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고. 근데 그 반지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이 있는 줄 알았어. 유이가 한순간 멍하니 있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정말 태양씨도 참. 그녀는 가슴에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놓았다. 틀림없다. 4년 전 그 반지다. 계속 소중히 간직했어요. 팔지 않았어. 못 팔았어요. 유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보물이니까, 태양씨가 준 희망의 증거니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 사람은 4년 동안이나. 근데 생활비는 태양씨가 준 10만 원으로 첫 3개월을 버텼어요. 그 후로는 아르바이트로 어떻게든.
반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놓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이를 끌어안았다. 유이, 태양씨 따뜻해. 4년의 시간을 넘어 드디어 진정으로 만난 것 같았다. 앞으로도 함께 있어 줄 거지? 네, 이제 안 놓을 거예요. 저도 안 놓을 거예요. 달빛이 두 사람을 상냥하게 감쌌다. 그로부터 2년 후, 태양 농원은 돈의 유수의 농원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나와 유이의 결혼식. 예쁘다, 유이. 순백의 드레스 차림의 유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왼손 약지에는 새로운 반지. 하지만 목에는 그 반지가 걸린 목걸이. 여러분, 유이가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4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 분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유이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유이는 내 손을 잡았다. 태양씨, 고마워요. 회장 전체에서 따뜻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며칠 후 농원 사무실에 한 여인이 찾아왔다.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 누구인가 했더니 레이카. 옛 약혼자였다. 옛날의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없었다. 태양씨, TV에서 봤어요. 정말 성공했네요. 그리고 레이카는 고개를 숙였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은 결혼한 상대에게 속아서 레이카의 이야기는 비참했다. 자산가라고 생각했던 상대는 사기꾼이었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빚까지 떠안았다고 한다. 이제 당신밖에 기댈 사람이 없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내 옆에는 유이가 있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유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과거에 태양 씨를 농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그때 태양 씨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레이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양 씨, 부모님의 슬픔을 생각해 본 적은요? 그건 이제 와서 편리하게 기대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태양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유이는 일어서서 선반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연락처입니다. 레이카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받았다.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레이카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레이카가 떠난 후 나는 유이를 응시했다. 저도 바닥에서 기어 올라왔으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해질녘 나와 유이는 농원을 걷고 있었다. 다음 달부터 아이들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네요. 네, 흙을 만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유이의 제안으로 시작되는 새 사업. 복지시설 아이들을 초대하여 농업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광활한 농지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이제는 손주의 얼굴을 고대하고 계신다. 그렇다. 유이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다양씨, 그날 공원에서 반지를 주어서 고마워요. 이제 와서? 응, 이제 와서. 유이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 반지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석양이 비치며 나는 유이의 손을 잡았다.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어떠셨나요? 유이 씨의 이야기가 좋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밝은 것이기를 바랍니다.